자,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입니다. 오늘은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가 아닌 강남 출근길 연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6시 30분 경기도 광명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 그리고 지하철 2호선 라인으로 신도림, 사당, 강남역, 역삼, 삼성, 그리고 잠실까지 총 26.4km를 주행하는 코스입니다. 보통은 1시간에서 1시간 한 30분, 40분 정도 걸리는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차량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실시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소나타 하이브리드 2.0 모델과 그리고 기존에 테스트했었던 소나타 1.6 가솔린 터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그랜저 7세대 1.6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소나타 2.5 가솔린 터보 N9 모델과 좀 비교를 하면서 소나타 어떤 모델을 사면 내 출퇴근길에 조금 더 도움이 될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피카츄 테마가 적용되어 있어서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중간중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6시 30분에 출발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늦게 6시 34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로 디지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2.8km에서 3km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연비는 12.6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 퇴근길 소나타 2.0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17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 11.2km를 보여줬었습니다. 1.6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23분 정도 걸려서 5.2km라는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오늘 강남 출근길 생각보다 차량이 많이 없습니다. 유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차를 많이 놓고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6km 정도 소요가 되고요. 시간은 19분 나왔습니다. 연비는 16.4km로 이전보다 연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나타 2.0 하이브리드 이전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에서는 여기까지 24분 소요가 됐고요. 연비 14.9km를 보여줬습니다. 소나타 1.6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요, 30분 소요돼서 8km 정도가 나왔고요. 동일한 스펙을 가진 차량인 기아 K5 2.0 하이브리드는 여기까지 23km를 보여줬습니다. 시간은 24분 동일하게 나왔는데, 그만큼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같은 구간에 같은 속도로 왔다고 해서 연비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그리고 많은 테스트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나타 N9 같은 경우는요, 2.5 가솔린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26분 소요돼서 연비 6km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거의 한 3배 조금 안 되는 연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 입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8km 소요가 됐고요. 시간은 27분, 연비 15.2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차량과 비교는 역삼역쯤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나타 2.0 하이브리드 지금 사도 괜찮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2026년 5월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풀체인지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차량이라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한 가지 더 이 차량에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차량의 이제 후속 하이브리드 모델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입니다. 지금 2.0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살펴보면 소나타와 K5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통 요즘은 이제 1.6 가솔린 터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2.0 하이브리드에 왜 주목을 하느냐? 바로 자연흡기라는 점인데, 2.0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연비가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출력적인 거는 1.6 가솔린 터보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배기량을 높이고 터보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흡기라는 점에서 사실 장거리 주행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20km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연비대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에 이 차량을 좀 주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소나타 2.0 하이브리드를 만약에 구입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중간 트림에서 이제 옵션을 선택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차량 장기 렌트로 구매를 하신다면 소나타 2.0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모델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674만원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옵션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소나타 익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는 옵션이 빌트인 캠 2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게 44만원인데 이거는 무조건 있어요. 44만원이면 그냥 넣어야 되는 옵션입니다. 요즘에 블랙박스도 그냥 뭐 30만원 40만원 되는데 순정 빌트인 캠 2가 44만원인 거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 옵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플래티넘 옵션입니다.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디지털 키 2, 그 다음에 인조 가죽 적용의 내장 크러쉬 패드, 그 다음에 지문 인증 시스템입니다. 사실 안 쓰는 옵션들이 더 많아요. 지문 인증 시스템이라든가 인조 가죽 적용 내장 크러쉬 패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키 2, 요 두 가지 옵션만 봐더라도 128만원의 가치는 충분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키 2 정말 편리합니다. 애플워치 하나면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문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면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 저도 사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옵션은 컴포트2입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는 2열을 위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열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이 2열 수동식 도어 커튼, 그리고 뒷면 전동식 커튼, 그리고 2열 승객 알림과 2열 6대4 홀딩, 그리고 2열 암레스트가 포함된 옵션입니다. 이게 66만원인데 패밀리카로 사용하신다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사실 열선 시트만 하더라도 66만원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같이 혼자 타는 사람들은 굳이 넣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익스테리어 2 디자인인데 요게 63만원짜리 옵션입니다. 그리고 18인치 알로이 휠, 그리고 피렐리 타이어,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 그리고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그 다음에 순차점 등 방향 지시 등까지 적용되어 있는 옵션인데 의장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휠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 63만원이 아주 크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금액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117만원이 적용되는데 이 차량을 내가 할부로 그리고 현금으로 구매한다 그러면은 썬루프를 넣으신다면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정말 유리합니다. 하지만 장기 렌트로 구매하신다고 하시면은 썬루프를 넣어가지고 월 납입금을 늘려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나타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모델의 옵션 빌트인 캠, 그 다음에 플래티넘 이렇게 넣으면은 3,864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강남 태릉길 연비 지금 4당을 지나고 있고요. 차량은 이제 출근 시간대가 돼서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방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13.3km, 시간 45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 연비 16.5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 퇴근길 연비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까지 딱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 15분 정도 빠르게 강남 출근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삼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통 18.5km 정도 나오고요. 시간은 1시간 5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연비는 17.7km를 보여주는데 역삼동에 도착했을 때는 한 18km 정도 나왔었는데 저희가 오르막이어서 연비가 조금 떨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내리막이라 연비가 점점 오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나타 1.6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8.8km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랜저 7세대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15.5km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소나타 N9 모델 같은 경우는 6.5km로 낮은 연비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나타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모델의 빌트인 캠, 그 다음에 플래티넘 옵션만 넣었을 때 3,864만원이라는 금액을 보여줬습니다. 이 금액으로 A1 오토에서 직접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자, 일단 계약기간 3년 보증금 30% 넣었을 때 월 56만 2,289원 월 납입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게 되면 월 49만 2,608원이라는 금액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견적 같은 경우는 누가 견적을 내느냐, 어떻게 견적을 내느냐, 그리고 보증금을 얼마 내느냐, 요런 게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글 하단에 링크를 클릭해가지고 직접 장기 렌트나 리스 견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장기 렌트를 선택한다고 하시면은 보증금은 뭐고 선납금은 뭔가 약간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보증금은 차량을 구입할 때 내가 잠시 돈을 맡겨 놓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납금 같은 경우는 월 납입료를 내가 미리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5년을 이용한다고 하시면 5년을 모두 다 이용하시면은 보증금 같은 경우는 내가 냈지만은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납금은 월 납입료에 이게 녹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장기 렌트를 하시다가 차량을 무조건 내가 100% 이 차는 인수를 하겠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 선납금을 내셔도 괜찮지만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은 보증금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보증금 내지 않고 선납금 내지 않고 초기 비용 없이도 A1 오토에서는 장기 렌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유가 조금 된다고 하시면은 저는 보증금을 내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월 납입료는 59,241원이 됩니다. 요거를 60개월로 곱하면은 대략적으로 355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데요. 소나타 하이브리드 오늘 제가 견적 낸 차량이 3,846만원입니다. 요 차량 보증금 30%인 경우는 1,102만원이라는 금액대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1,100만원이라는 돈을 5년간 좀 어떻게 보면은 장기 렌트사에 이제 좀 묶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1,000만원을 은행 이자에 넣었을 때 355만원을 벌려 그러면 대략적으로 5.4%가 나옵니다. 내가 이 1,000만원을 가지고 매년 5년간 6%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자신한다고 하시면 사실 보증금 0%로 하시고 그 비용으로 다른 투자를 하시는 게 이익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투자를 은행에다가 둬, 아니면은 매년 5년간 6%의 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보증금 30%를 넣고 장기 렌트 혹은 리스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이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렌트를 이용하던 아니면 리스를 이용하던 차량을 어떻게든 구입해야 한다 라고 하신다면 A1 오토의 전문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컨설팅을 받으시면 조금 더 유리하게 차량을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궁금한 점은 뭐든지 물어보셔도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종합운동장을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잠실역에 조금 있으면 도착할 듯 합니다. 자, 도착해가지고 강남 출근길 연비 테스트 결과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거리 24.5km 나왔고요. 시간은 1시간 23분 소요가 됐습니다. 하지만 연비는 19.6km라는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에 소나타 2.0 하이브리드 처음 나왔을 때 테스트는 18.1km가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뭐 한 요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나타 1.6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7.5km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제 스펙인 K5 2.0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9.3km를 보여줬고요. 그랜저 7세대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4.7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타 N9 2.5 가솔린 터보 모델은 5.7km라는 좋지 않은 연비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한 70대 정도를 테스트를 했는데 이렇게 했던 차량을 또 한 번 테스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좀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소나타 2.0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정말로 출퇴근하기에 정말 좋은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차량 견적 같은 경우는 본문 하단에 에이온 오토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 지원은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촬영 지원은 에이온 오토에서 촬영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